네, 파워레인저 머신러닝 11번째 강의입니다.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데이터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음성이라든지 어떤 그 시그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시계열 데이터죠. 그 시계열 데이터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장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은 이제 음압의 세기 이런 것들이죠.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파장을 기계학습의 데이터로 쓰기는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화된 이 시계열 데이터는 훨씬 더 기계학습에 이제 사용하기 유리한 용이한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 과정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 이미지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스펙트로그램은 지금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X축은 이제 시간축이 되겠고요. Y축은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색깔로 구별되는 이 depth 또는 intensity, 색깔로 구별되는 이 색이 정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열 이 웨이브 데이터를 완벽하게 시간과 또 주파수와 또 색이, 크기, 요것들을 전체를 다 표시해주는 이 데이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에서 어떤 그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코비드 19 시기에 그 어떤 공간에서 기침하는 그런 것들을 디텍션하는, 그러니까 기침에 그거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 기침인지 아닌지를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판별해내는 그런 이제 기계학습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브 데이터를 요 스펙트로그램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기계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계학습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전처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기계학습 이전에 우리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FFT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PSD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스펙트로그램 이게 이제 그냥 흑백으로 보이는 경우와 컬러로 보이는 거, 이런 과정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진이라든지 설계, 소음이라든지 이런 음향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FT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 이 또 신호를 PSD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스펙트로그램까지 가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S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입니다.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타임 시리즈죠. 시계열 데이터. 시간축에 이제 세기 데이터,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있는 시계열 데이터. 요 데이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타임 시리즈라고도 얘기하지만 또는 이제 템포럴 데이터라고 합니다. 템포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템포럴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 덴시티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요거를 일단 이렇게 블락 또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프레임이 있죠. 자, 5개 프레임에 대해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여기서 FFT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자,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FFT를 실행하면 FFT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래서 FFT는 X축이 프리퀀시고 Y축이 이제 매그니튜드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데이터는 뭡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펙트럴 데이터죠. 아까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템포럴 데이터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주파수 데이터를 이제 스펙트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빛의 프리즘에서 나왔잖아요. 빛이 이제 백색광이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것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이제 파장별로 분해가 되죠. 웨이블랭스 파장별로 분해가 되는 것은 이제 주파수별로 분해가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파장의 역수가 주파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펙트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블락 또는 프레임 이렇게 나눴고요. 5개로 나눴고, 이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한 FFT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윈도우라고 하는 게 창이라는 뜻이잖아요. 윈도우 펑션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주홍 빛깔로 되어 있는 요건데, 요게 이제 창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 정규 분포 또는 뭐 해닝 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창 기능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FFT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5개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 프레임과 프레임 경계에서는 이제 좀 데이터가 아웃핏이 돼가지고 튀는 데이터가 발생해요. 이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 시작과 끝부분 이 차이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제 동일하게 해주죠. 이 윈도우 기능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윈도우 기능을 해서 이제 FFT를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FFT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겠죠. 그럼 이 FFT 스펙트럴 이 다이어그램에 5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FFT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자, 각각의 FFT로부터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만들어요. 자, FFT는 뭐냐면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에요. 크기, 진폭의 크기 스펙트럼인데, 거기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크기를 제곱한 것이 이제 파워로 이제 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와트 또는 마력 이런 게 아니라 매그니튜드를 제곱한 것을 우리가 신호철에서는 파워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 FFT를 제곱한 것이 이제 파워 스펙트럼 하나가 나오죠. 자, 첫 번째 파워 스펙트럼 나왔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 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파워 스펙트럼이 쭉 나오죠.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도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자, 그러면 요 5개를요 전부 에버리징을 합니다. 에버리징.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략하게 기호를 썼는데 FFT 제곱한 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그거를 전부 썸메이션을 합니다. 썸메이션 해갖고 결국 나누기 이 프레임의 개수, 즉 5 나눠준 게 이제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럼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잖아요. 이게 덴시티가 또 들어가 있어요. 덴시티는 뭐냐면 밀도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대응 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럼을 갖다가 주파수, 즉 헤르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럼을 헤르츠로 나눠준 것이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D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사이파이에서 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윈도우 펑션이 이와 같이 신호 처리에서 다양하게 쓰여요. 다양하게 쓰는데 뭐 이름도 아주 생소하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블랙맨 윈도우를 쓰면 푸리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폴트로 파이썬에서 쓰이는 것이 이제 해닝 윈도우에 디폴트 쓰이는 윈도우가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해밍 윈도우도 있고요. 바틀렛 윈도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렉탱귤러 이런 윈도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호 처리에서 이제 통신에 관련된 거죠. 이런 윈도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PSD를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PSD는 뭡니까? 여전히 X축이 뭐야? 프리퀀시고 Y축은 파워예요. 그지? 그러니까 프리퀀시 스펙트럼인 거죠. 그러니까 PSD도 프리퀀시 스펙트럼이고 FFT도 프리퀀시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FFT에 이제 좀 한계점은 뭐냐면, 자, 프리퀀시 있습니다. 각각의 프리퀀시에 대해 매그니튜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게 100Hz잖아요. 100Hz의 매그니튜드가 이게 0.1 뭐 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매그니튜드가 그러면 그 100Hz의 0.15 되는 그 파형이 여기서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거죠. 모르죠. 언제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빠져 있다. 그죠? 이런 이제 FFT의 문제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시계를 보면 이거는 구별내기가 어렵죠. 식별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축에다가 이 FFT를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축에 프리퀀시도 표시되고 그 다음에 요 매그니튜드도 표시될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3차원 데이터 표현법을 이제 고안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스펙트로그램에서 이제 아까 똑같이 이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또 고급 방법은 뭐냐면 이 오버랩 프레임을 또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스무스한 어떤 스펙트럼 PSD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랩 요 프레임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나 PSD에서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에 그 샘플 숫자는 256개, 2의 배수죠. 256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래핑은 256의 절반인 126, 그죠? 그 128개를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폴트 넘버 오브 샘플스 퍼 세그먼트는 여기 프레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당 뭐냐면 샘플 수 기본은 256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버랩 기능을 쓰게 되면 그게 절반, 그죠? 128개 그거를 오버랩으로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일종의 또 트랜스폼을 하는데 일단 요 타임 시리즈 여기서 F는 크기를 얘기합니다. F 시그널의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FFT로 하면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FFT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타임 정보가 완전히 쏙 빠진 거란 말이에요. 빠진 건데 그러면 타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FFT를 실행해갖고 요 X축 타임축에다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Y축이 프리퀀시가 되고요. Y축이 프리퀀시가 되고 그러면 이 낮은 쪽은 프리퀀시가 낮은 시그널이고 높은 쪽은 프리퀀시가 높은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기 여기 매그니튜드 세기는 뭘로 표시하겠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색깔의 농도를 이제 표시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C 계열에다가 스펙트럼을 이제 덧입힌 거죠. 이 수학적인 과정은 요 윈도우 펑션을 이렇게 가우시안이나 스퀘어로 이제 적용해가지고 보면 여기가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트랜스폼이 돼가지고 이제 스펙트로그램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악보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악보가 뭡니까? 피아노 악보를 칠 때마다 프리퀀시가 다르고 또 시간이 다르죠.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황색 지금 이 박스가 있습니다. 점선 박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스펙트로그램으로 표시한 게 여기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은 시간축이고 그 다음에 Y축은 프리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이제 구별해 갖고 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치 디지털화된 악보와도 같죠. 이게 왜냐하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프리퀀시잖아요.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악보도 뭡니까? X축이 시간이고 요게 악보 위에가 이제 음의 높낮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2분 음표냐 4분 음표냐 이거에 따라서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지털화된 이 악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이 천천히 눌러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또로록 해갖고 이제 굉장히 많이 눌러지는 부분이니까 이와 같이 뭡니까? 프리퀀시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듀레이션이 짧은 이런 이 스펙트로그램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가 스펙트로그램이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스펙트로그램을요, 이쪽 Y축, 프리퀀시 축에서 또 보고 그 여기 세기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취해주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펙트로그램이 뭡니까? 시계열 데이터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프리퀀시 데이터와 파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응용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지진이거든요. 우리가 유명했던 그 일본 동일본 지진 진도 9.0 그거를 이제 뭐냐면 지진 시그널을 가지고요. 이 스펙트로그램으로 지금 그린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X축이 이제 시간축이잖아요. 그죠? UTC 시간축인데 보면은 Y축은 이제 주파수예요. 주파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색깔이 이제 인텐시티 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밝은 색이 가장 센 거예요. 여기 어두운 색은 이제 약한 거고. 그랬을 때 밝은 색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주 여기 저주파 이 부분에 나타나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주변 그 어떤 환경에 의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밝은 띠가 있어요. 이게 쭉 밝은 띠가 있죠. 이게 뭐냐면 2Hz에서 3Hz 사이. 요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지진파.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이나 이런 데 치명적인 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제 지진파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로그램으로 우리가 시간, 그다음에 주파수, 그다음에 세기 이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도 있어요.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경주 지진에서 그 지진파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진파죠. 시간 이게 이제 초 단위의 이제 시간이고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가속도, 그죠? 악셀레로미터에서 가속도 값을 직접 이제 뽑은 거예요. 요거를 요 시계열 데이터를 뭡니까? 요거는 이제 동서 방향이고 수평 방향, 요거는 이제 남북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뭡니까? 스펙트럼을 그려본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X축이 주파수잖아요. 그리고 Y축은 뭡니까? 이게 잘 보면 읽어보면 미터 제곱 퍼 세크 3승인데 이게 뭐냐면 가속도, 그죠? 나누기 이제 시간으로 돼 있어요. 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니까 나왔거든요. 나왔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스트 웨스트 방향이고 요거는 노스 사우스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요 두 개 데이터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X축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이 빨간색이 이제 그 세계가 크잖아요. 이 빨간색들이 이게 보면은 프리퀀시 밴드가 상당히 넓어요. 그냥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세기가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또 다른 논문에서 이제 좀 봤는데 한국의 지진 표준이 있어요. 97년도 표준이 있고 이제 17년도 표준이 있는데 17년도 표준을 보면 여기 이제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게 97년도 표준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17년도 표준이고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건 경주 지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그 지진의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럼이 경주 그 지진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표준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PSD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게 설계 표준으로 많이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할 때는 요 PSD를 참고해서 설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PSD는 뭐가 있습니까? 각 주파수대별 그 다음에 이 크기 가속도의 크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조 설계, 뭐 교량이라든지 건물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은 이제 내진 설계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PSD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면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실습으로 해볼 것은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아주 단순한 그 톤, 그 컴퓨터에서 그냥 사인 웨이브로 만든 톤 두 개, 톤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렇게 점점 이제 변화하는 프리퀀시를 갖는 톤을 또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엘센트로 지진파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PSD와 또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 소나타 가지고 또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시동 후에 이제 일정 페달,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그 소리 나는 거를 우리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FFT를 생성하고 또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흑백과 그 다음에 칼라로 스펙트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룬 내용은 스펙트로그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요거를 생성하는 거, 이거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기본적으로 numpy 하고 matplot live.pyplot splt 하고 그 다음에 FFT를 돌려야 되니까 scipy numpy도 있고 이제 scipy도 있는데 이제 scipy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FFT 팩 여기에 있는 FFT를 임포트 하겠다. 그러면 이제 FFT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scipy에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 이거를 또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scipy에 그 웨이브 파일, 뭐 음악이나 음성 파일 있죠. 그거를 읽거나 쓰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scipy IO 웨이브 파일 여기에서 임포트 리드를 하면 되는데 리드가 이제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리드 웨이브라고 이렇게 하죠. 더블 웨이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웨이브 파일을 읽거나 뭐 이런 것을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 사운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사운드 디바이스 그거를 이제 SD로 읽겠습니다. 만약에 사운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순한 심플 톤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니까 심플 톤
거기다가 이제 약간 노이즈를 가미해 가지고 자, 그러면 range라고 하는 variable에다가 np.random.default range 를 만들고, fs는 우리가 샘플링 프리퀀시 만으로 하겠습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만. 그러면 dt 하나의 샘플과 샘플의 그 시간 그 간격은 이제 1 나누기 fs 이렇게 되죠. 항상 샘플링 프리퀀시와 델타 t는 역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데이터 개수를 2만 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초 동안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간 하프 개수, number of half samples는 n 나누기는 몫을 얘기합니다, 보통. 자, 그리고 우리가 심플톤을 만드는데 F0는 440Hz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F1은 요거의 4배. 사실 F0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440은 피아노 건반에서 도를 이제 얘기합니다. 베이스 프리퀀시에 440이요, 음악에서.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앰플리튜드를 2.0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 파워는 앰플리튜드의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타임은 np.arange 해가지고 우리가 총 만들고자 하는 게 n개였으니까 이렇게 n 딱 해주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나누기 f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0부터 이제 2초까지 이렇게 2만 개가 이제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2만 개. 자, 그리고 시그널을 만들어 주는데, 시그널을 먼저 제로로 이렇게 먼저 좀 세팅을 해놓고, 제로스. 그다음에 이제 자, 시그널 해서 중간까지는 뭐냐면 앰플리튜드 곱하기 사인, 단순한 함수, 사인 함수 2 파이 ft, 그러니까 np.파이 곱하기 f0 곱하기 t도 지금 뭐냐면 절반만 쓰는 거예요. nh까지만 써요. 1초간만 쓰는 거죠. 요거 1초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노이즈 또 더해 주겠습니다. nh에다가 노이즈만큼 더해진데, 노이즈는 그 레인지, 랜덤하게 레인지를 하고, 노말이니까 이거 이제 정규 분포로 해서 만들어 주겠다. 파워, 그 다음에 사이즈 t nh까지, 그 다음에 쉐입 이렇게 해주면 1초 동안에 이제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그 시그널은 이제 메인 프리퀀시는 F0고요. 거기에다 이제 노이즈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1초간, 나머지 절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NH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F0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는 F1으로 4배 피치를 올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T와 타임과 시그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일단 요 시그널을 한번
소리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임포트한 SD로다가 읽으면 돼요. 플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sd.pl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시그널하고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시그널하고 샘플링 프리퀀시, 지금 여기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요게 샘플링 프리퀀시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들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이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F5 11번째 하이렌저 머신러닝 11번째. 자, 1초 두 번 소리가 나오는데요. 처음 1초 동안은 이제 F0, 즉 440Hz로 나왔고요. 그 다음 1초간은 이제 440의 4배, 이제 그 소리가 나온 거죠. 오, 소리가 나옵니다. 자, 제대로 들어갔어요. 샘플링 프리퀀시를 항상 제공을 해줘야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이걸 잘못 주면은요, 소리 높이가 달라지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SD라고 하는 사운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그널을 플레이도 해주고 이제 또 웨이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요거거든요. 요 지금 CGL 데이터는 이거예요. 요 CGL 데이터 플롯 해주고, 그 다음에 FFT를 또 플롯 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를 또 플롯 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인데 파워를 그냥 덴시티가 아니라 그냥 스펙트럼으로 또 한번 플롯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쭉 해야 돼요. 쭉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시그널을 이제 동시에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일단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plt spec 이렇게 해서 스펙트럴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좀 그려달라 했을 때 t 타임과 x 시그널,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 그 다음에 타이틀 이 정도를 받아 가지고 타이틀의 디폴트는 plt 스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함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plt 스펙 이렇게 해가지고 t와 이렇게 시그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fs, 그 다음에 타이틀은 우리가 심플 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소리만 나오겠죠. 다른 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lt spec, plt spec not found. 이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맨 위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야 실행이 순서가 제대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XY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XY 데이터를 plt 이렇게 해서 figure, 지금 총 플롯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를 지금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윈도우를 크게 해가지고 피규어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지금 그릴 겁니다. 했을 때 12, 10 정도 되도록.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 개수는 length of x 또는 t로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총 샘플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절반, 그것의 절반은 n 나누기 2의 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화면에다가 또 하나 해주는데, 먼저 타이틀을 아스테릭 키를 붙여가지고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n하고 n을 프린트 해주고, 이제 이 시그널의 정보를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또 출력을 해주고, 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t, 대문자 t, 전체 데이터의 타임 데이터에 그 지속 시간이 얼마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t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그러면 요 t는 지금 없으니까 t는 뭐냐면 n 나누기 fs 하면 이제 그 전체 지속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로 닫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F5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총 데이터는 2만 개고요. 샘플링 프리퀀시는 1000Hz고, 듀레이션은 지금 2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출력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웨이브 CGL 데이터 이제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PLT 이제 서브 플롯 총 8개인데, 그러니까 4 곱하기 2 중에서 첫 번째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임 시그널이죠. 타임 시그널 플롯인 거죠, 이게. 그랬을 때 PLT XY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그냥 플롯 그냥 T하고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PLT 점 X 라벨, X축의 제목을, X 레이블을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세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PLT Y 레이블 요거를 그냥 시그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Y축 제목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리드 PLT 점 그리드 격자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이 플롯의 서브 플롯의 타이틀을 우리가 여기서 인수로 넘긴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시그널의 최대값 맥시멈,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시그널이 얼마냐 타임에서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주는데, MP의 맥스 그리고 MP.absolute 절대값의 최대값 x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 시그널에서 최대값이 얼마냐를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절대값의 최대값이요. 맥시멈 그러니까 여기서 absolute 시그널 이런 거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이제 PLT 타이틀 레이아웃 한 다음에 PLT 쇼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해주면 플로트가 그려질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나온 거죠. 하나. 자, X가 타임, Y가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요거 쭉 해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밀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줌인을 해보면
그 웨이브 파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인 여기서 줌 돋보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있죠. 그죠? 메인 프리퀀시에다가 뭡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이 시그널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 시계열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플 톤에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했고,